중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현대사가 정말 뭐 피로 물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중도는 생계형 중도예요. 그냥 생계형 중도. 그럼 이 중도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센 쪽으로 움직인다 이거야 저는. 센 쪽으로. 그런데 구심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달 동안 조이대 하면서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국 때나 추미애 때나 윤석열하고 싸울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이. 근데 조이대 하나를 감당을 못해요 지금. 마치 조국 내전 때를 보는 것 같은 장면, 기시감이 든다라는 거야. 데자뷰가 보인다는 거야 지금. 그냥 뭐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지. 무슨 데미지를 주는 게 있어요? 아무 데미지를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특히 그나마 뭐 정치에 좀 관심이 있어서 뭐 제 유튜브 방송이라도 좀 보고 하시는 분들은 조이대를 둘러싼 의혹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걸 아니까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이해하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이대가 뭘 어떻게 한 건가, 이 내용 자체도 잘 몰라요 지금. 조이대를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지? 조이대가 국민의힘 편이니까 민주당에서 자르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되지 못해요 지금. 그냥 싸움질 하는 거야. 뭐 저렇게 소리만 아우성치는 장면만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름 고관여층이라는, 뭐 저희들은 이제 고관여층들이잖아. 그리고 조이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거의 2달 정도를 계속, 이게 무슨 그 무간지옥이에요. 무간지옥. 2달 동안 뭐가 앞으로 나간 게 없어. 계속 제자리를 맴돌면서 추미애 소리 지르는 장면, 서영교 소리 지르는 장면, 여기에 또 최혁진이까지 어떻게 또 껴가지고 또 박은정 만만치 않죠? 아니 또 어떻게 목소리 큰 사람들은 다 법사위에 모아놓은 건지, 법사위원들은 뭐 목소리로 뽑는 건지, 거기에 뭐 나경원이 무슨 진짜 어디 무슨 깜도 안 되는 사람들 죄다 모여가지고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도대체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장면만 반복 재생이 되면은, 아니 계속 저걸 계속 보고 있어봐. 한 2달 동안 싸우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이탈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때 뭐 70% 지지율을 우리가 내다보는 그런 때까지 있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60%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이거를 대통령께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10% 이상을 2달 동안 지금 저 싸움질을 해가지고 까먹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바보들, 이런 바보들이 어딨나요? 아니 그럼 뭔가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시즌2라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잖아. 윤석열 때문에 수백만 국민들이 생업을 내팽겨치고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촛불을 들었어요. 윤석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결국은 윤석열이 해결된 게 아니라 조국이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면은 야 윤석열 뭔가 해결을 하겠지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넘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또 추미애가 날아갔어요. 이게 무능하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야 저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무능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 그래봐야 검찰총장이야. 180석이 대통령의 자리가 있고 180석이 넘는 의석이 있고, 지자체장은 다 휩쓸고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줄 수 있는 권력은 다 주었던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하나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 보수 유권자들의 멘탈리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강약 약강이에요. 제가 중도층의 성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잖아요. 중도층은, 대한민국의 중도는 없다. 정치적, 이념적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의 중도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현대사가 정말 뭐 피로 물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진보가 진보라고 말을 못해요. 내가 진보라고 그랬다가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호남분들이 그랬죠. 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호남분들 중에서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영남하고 호남의 차이야. 영남분들은 당당하게 사투리 씁니다.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 생활을 하더라도 영남분들은 당당하게 사투리를 쓰는 반면에, 호남분들은 서울에 오면은 사투리를 안 써요. 왜냐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중도는 그 생계형 중도예요. 그냥 생계형 중도. 게다가 이제 어쨌건 21세기 들어서는 진보와 보수가 이제 번갈아서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붙어야 될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죠 상황이. 예전에는 무조건 보수한테 붙었으면 됐어. 보수가 힘이 세니까. 그러면은 이제 생존을 하는 데는 큰 위협은 안 받거든. 근데 21세기에 들어오니까 아니 자꾸 진보 쪽도 집권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중도분들이 더 머리가 복잡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생계형 중도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로 붙어야 될지 이제 눈치를 잘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발생을 하냐면은 힘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진보가 집권할 것 같다 그럼 진보 쪽, 보수가 집권할 것 같다 그럼 보수 쪽.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도 유권자들이 결국은 뭐 진보 30, 보수 30의 구도 아닙니까? 콘크리트 진보 30이고 콘크리트 보수 30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중도 유권자들이 권력의 향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중도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센 쪽으로 움직인다 이거야 저는. 센 쪽으로.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어쨌건 문재인도 윤석열을 감당을 못해. 윤석열한테 덤벼드는 놈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랬잖아. 조국도 죽었어. 추미애도 죽었어.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보기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와 윤석열이 힘이 세구나. 그잖아. 대통령도 손을 못 대. 윤석열한테. 일개 검찰총장한테 대통령도 손을 못 대. 법무부 장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민주당이 180석이 있어도 해결을 못 해. 그럼 대한민국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은 누굽니까? 닦아놓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는 명패 하나 들고 대통령 권력, 의회 권력 이게 막 덤벼들어도 혼자서 다 막아냈잖아. 혼자서 다 막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세 보였다 이거야 저는. 그러면서 중도층이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그래.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은 완전히 괴멸 상태가 된 거예요. 예, 내란을 회책하다가 이제는 진짜 패족 위기에 온 거지. 대한민국의 보수. 그야말로 해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화돼 있어서 보수가 완전히 무기력화돼 가고 있고 공중분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심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달 동안 조이대 하면서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국 때나 추미애 때나 윤석열하고 싸울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이. 근데 조이대 하나를 감당을 못해요 지금. 오히려 그 조이대 문제 때문에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이견이 생기는 마치 조국 내전 때를 보는 것 같은 장면, 기시감이 든다라는 거야. 데자뷰가 보인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조이대 체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조이도가 세구나. 그러면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조용히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을 할 수 없으면 손대지 말고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조용히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고 이건 뭐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2달 동안 두들겨 패는데 까딱도 없어 지금. 당연히 까딱도 없지.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조이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아니 무슨 특검법을 조이대 특검을 뭐 특검 하나 더 하면 뭐 큰일 납니까? 조이대 특검을 발의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든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공회전하고 있는데 5월달에서 지금 9월달이 됐으니까 5개월이 지난 거죠.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의혹을 제기하긴 했는데 결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진전된 어떤 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로 뭐 공격을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거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여론을 끌고 나가든지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상황이 계속 공회전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안 느끼냐고요. 이런 정무적 판단을 못 하냐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무시하면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할 일이 있으면은 그에 맞는 사법 절차에 들어가면 되지. 아무것도 데미지를 주지 못하면서 지금 데미지를 못 주고 있잖아. 조이대가 데미지를 입었으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맨주먹만 날리고 있는데 아가리 파이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한 방에 확 보낼 수 있는 뭔가 비수를 들고 와가지고 조이대가 나왔을 때 제대로 찌르든지 아니면 나오거나 말거나 국회에서 제대로 터뜨려가지고 조이대에게 결정적 정치적 데미지를 주든지. 그거 뭐 유튜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목소리 크게 떠들면은 뭐 달라져요 상황이?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유튜버들 컨텐츠 제공해주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조이대 타령했을 거 아니야. 다른 뭐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맥락이 다르죠. 제가 하는 맥락하고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맥락이 완전히 다르지. 그 똑같은 말을 동호 반복되는 말을 막 조이대 뭐 어쩌고 저쩌고 뭘 새로운 게 없으니까 다룰 얘기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유튜버들 밥벌이 시켜주는 것 외에는 법사위에서 뭘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 데미지가 없잖아. 아무 데미지가. 그냥 본인들 선거 유세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